죄송합니다. 제가 주먹왕 랄프가 픽사 걸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픽사에서 막 좋다고 그랬는데 픽사 게 아니었어요. 픽사 게 아니었고 디즈니에서 만들었던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잘못 어쩐지 제가 픽사 그 오프닝을 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리뷰에서 지금 생각났는데 인코딩이 좀 바뀐 것 같은 거예요. 디즈니의 그 오프닝이 그 물 이런 게 그래서 인코딩이 좀 바뀌었네 이러고서는 이제 갔었는데 근데 이제 바보처럼 그걸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수정해가지고 지금 얼른 올리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뒤태 앞으로님 이 맞을 거예요. 아이디 맞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검색하고 알아보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화를 2편을 봤습니다. 잠깐 지금 쉬는 타이밍이에요. 이제 또 바빠질 거예요. 다음 주까지 좀 쉬는 타이밍이고요. 그 다음 주부터 또 바빠지는데요. 그래서 급하게 영화를 몰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봉하는 영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른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봤었던 영화가 주먹왕 랄프 2번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왕이델아이를 봤는데 왕이델아이는 그렇게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어요. 근데 리뷰는 만들긴 만들 거고요. 대신에 주먹왕 랄프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2개로 쪼개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주먹왕 랄프 2번째 이야기, 이게 1편과 연결이 되는 것과 그 각계각소에 있는 패러디 그리고 공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리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게임을 좀 많이 아시는 분,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좀 어느 정도 아는 분, 거기에 인터넷도 좀 알고, 거기에 이 아이들과의 교감도 좀 있었었던 저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리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기존에 있던 거 보셨던 리뷰들이 많이 짜집기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주먹왕 랄프가 제가 요번에 잘못 알고 있어서 검색을 하면서 기사도 좀 봤는데요. 디즈니가 픽사를 따라가기 위한 발돋움을 하는 것 같다. 혹은 좀 어설프게 따라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주먹왕 랄프 2번째 이야기를 보면은 저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토이스토리 3번째 이야기입니다. 픽사에서 만들었었던 작품인데 픽사는 항상 한 발자국 앞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개념이나 혹은 사회 현상이 정립되지 않고 뭉뚱그려서 앞으로 가고 있는 걸 정립시키는 걸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토이스토리 3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토이스토리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영화나 혹은 작품 속에서 이별은 슬프다라고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토이스토리 3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라라랜드가 나오면서 이별이라는 게 단순히 슬프기만 한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성장해 나감에 있어서 이별이라는 건 통과 의례일 수도 있다.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근데 저는 주먹왕 랄프가 이런 픽사의 앞에 있는 어떤 현상을 정립시켜주는 그런 걸 잘 따라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토피아 제작진이 왜 필요했는지는 저는 알겠습니다. 온라인 세상을 이렇게 재밌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뒤쪽에 가면은 뭐 스포일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줄거리 얘기하는데 나와 있거든요. 찾으러 가는 과정이 있어. 근데 거기에 그 느낌을 사이버펑크처럼 만들었어요. 이게 그
그 미래 도시처럼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밑에는 사이버펑크가 있는 게, 야, 이거는 주토피아 만들었던 그 제작진의 엄청난 노력과 수고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처음에 압도하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딱 보시자마자 한 20분 정도는 그 모습에 압도당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신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 메시지를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4가지 키워드로 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마지막에는 결말이 있어요. 결말 부분은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4가지 키워드, 풍자와 패러디, 성장, 그리고 디즈니 공주들, 여기에 결말까지. 자, 풍자하고 패러디는 인터넷 풍자가 일단은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트를 받는 행위가 있죠. 온라인에서 유명인을 계속 거기서 보여줬어요. 악플은 꺼져주세요인가?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왔었던 캐릭터를 앞에다 내세운 적도 있었고, 또 그 외에 유명한 것들, 우리 막 고양이, 아무것도 아닌데 고양이 보면서 좋다고 그러고, 우리 인절미 있잖아요, 인절미. 지금 그와 같은 인기가 많이 있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영화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인기를 얻으려는 네티즌들의 모습, 저 역시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좋아요를 받고 제 구독을 받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온라인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거는 정말 큰 쾌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러고 하면서 이렇게 하트를 보내줘요. 그죠? 그러면 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페이스북에 친구가 많은데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생일이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페이스북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1000명인가 하여튼 몇백 명이 와가지고 집 앞에 장사진을 이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곳에 자기가 생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하트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뭐 친한 친구들이 뭐 카톡 좀 오거나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풍자가 그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서 맞아, 내가 저러지, 정말 멍청하네, 뭐 이런 형식으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관객들의 풍자를 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그리고 엄청난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은 저처럼 리뷰를 하려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인스타나 혹은 페이스북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관객을 풍자하는 영화가 어디 있나요? 있긴 있겠죠. 근데 거의 없어요. 즉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애니메이션에서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도는 엄청나게 봐야 됩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신들의 팬층에 대해서 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으로도 영화를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면은 랄프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요. 그리고 나서 악플을 보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걸 보지 말라라고 영화 속에서도 얘기하지만은 반대로 이거는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디든 공존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라, 그런 메시지까지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냥 인터넷의 생리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지만 애니메이션에서 그것까지 보여준 이유는 우리에게 공감대를 얻음과 동시에 온라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감내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패러디예요. 와, 엄청난 패러디가 나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패러디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저는 여기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라라랜드 패러디가 있었어요. 이거 얘기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라라랜드 패러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넬로피가 처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시면 완전 라라랜드 오프닝 패러디예요. 차 위에 올라가서 따닥따닥 하면서 막 노래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주로 날아가는 거, 그리고 내려와서
끊어진 차도에서 막 사람들이 뭉쳐있는 거 있어요. 그거 라라랜드 패러디예요. 그걸 왜 넣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 홈커밍 패러디도 있습니다. 네.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GTA 패러디가 있어요. 이거는 게임을 해본 사람이 알아요. 그 레이스 하는 곳 있죠? 거기 실제로 GTA에서 제가 했었던 그 맵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 맵이 있어요. 그 하수구로 들어가면서 거기 장애물 있고요. 반 나눠지면서 왼쪽 오른쪽 파이는 그 레이스 했던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그게 GTA4 아니면은 산안드레스일 거예요. 제가 그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걸 깨려고. 그리고 그거 하면은 막 이렇게 액션씬도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GTA 시리즈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디즈니 공주들, 킹콩, 그리고 스파이더맨 3. 이거는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3입니다. 그 이런 패러디들이 본물 터지듯이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라라랜드, 킹콩, 디즈니 공주들 여기에 슬로터 레이스 게임에 중심점으로 작용했었던 GTA까지 왜 패러디로 넣는지는 이따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제 GTA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성장에 관련된 영화가 바로 주먹왕 랄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바넬로피나 혹은 랄프가 있는 곳은 오프라인 게임이에요. 즉 오락실 게임이에요. 오락실 게임의 가장 중요한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 정해진 스토리, 그리고 오래 하다 보면 진부함이 생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보수적이다. 즉 현 상황을 유지시키고만 있는 것, 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슬로터 레이스 게임, 거기는 어떤 곳이냐? 오픈월드예요. 그래서 제가 GTA를 가지고 온 거고, 실제로 그 GTA와 유사한 맵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앞에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거기다 GTA의 광팬이었던 저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딱 보면은 맵이 GTA랑 비슷해요. 거기 있는 상황, 행동, 사람들의 모습, 도시의 느낌, 딱 GTA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된 이유가 오픈월드예요. 오픈월드는 물론 정해진 스토리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NPC가 전부 다 어떤 그 계산값이 개별적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오픈월드 같은 경우는 항상 새롭고요. 거기에 진보적인 모습,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 오락실이라는 것과 오픈월드라는 것, 온라인 자체가 오픈월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면서 랄프하고 바넬로피의 가치관의 대립이 생겨요. 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영화의 가장 중점에 있는 건 이거고요. 여기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패러디도 퍼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 공주들도 퍼져나가고요.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랄프 같은 경우에는 보수주의자예요. 그래서 현상을 유지시키고 그 현상 속에서 더욱더 편안하고 더욱더 생각에 맞는 그런 세상이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진보주의자인 바넬로피는 어떻게 하느냐? 게다가 어린애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거, 도전해야 된다. 나는 정해져 있는 틀이 아니고 좀 더 다양하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감으로써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보와 보수의 삶에 대한 대립과 동시에 마지막에는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 진보도 보수도 틀린 것이 없다. 단 친구가 혹은 아이가 본인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라는 거를 느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주먹왕 랄프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영화를 어떻게 깝니까? 진보와 보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영화 속에서는 끊임없이 근거 자료들, 자신들이 사용하는 그 연출을 통해서 계속해서 뿜어져내게 만들어줍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디즈니 공주들이 나온 이유,
그리고 결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입니다.